반려동물이 떠나고 난 뒤의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함께 거닐던 산책로에 서서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집안 곳곳 남은 흔적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일부러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가기도 하지요. 반려동물이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이며 옷을 버리지 못해 얼굴을 파묻고 울거나 심하게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2009년 반려견 워리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6개월 가까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속에 살아야 했죠. 주변에서는 다른 일에 몰두하며 잊어보라고 충고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 모습, 냄새, 어느 하나라도 잊힐까봐 두려웠습니다. 당시 제게 펜로스 증후군을 이겨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펜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지는 현상이고 식욕부진, 체중 감소, 활동성 저하, 무기력, 대인관계 기피, 헛것을 보는 것, 집착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고양이 칸초를 떠나보냈을 때는 교감사 활동을 시작한 뒤였기 때문에 펜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가 좀 더 수월했습니다.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기 전에는 키우던 동물이 죽어 이별을 하고 나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슬프고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텔레비전 속 동물들의 가여운 사연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곤 했지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삶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물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가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나는 모습 등을 보며 이별이 마냥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지요. 세상을 떠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동물들이 육체를 버리고 도착하는 곳의 모습, 그들의 생사에 관한 관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그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따뜻한 체온을 나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에너지가 돌고 돌아 계속해서 만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지금 헤어지는 것이 영원히 이별은 아니라는 것, 떠난 동물들이 사람처럼 미련을 갖거나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작은 친구들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슬픔을 겪은 이후에 좀 더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언젠가 어느 곳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만날 때를 기약하면서 말이지요. 동물들이 삶을 내려놓고 떠난 후에 어떤 세계에 머무르다 어떻게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는지 느끼게 되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동물들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가족을 떠나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 두렵고 걱정될 것입니다. 그런 동물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세요. 가족들이 자기를 그리워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걸 바라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후 교감 상담을 의뢰해 오는 분들 중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심각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내 동물의 안부를 들을 수 있다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갈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물 교감은 최선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떠난 뒤 많은 분들이 잘해준 것이 없는데 나와 함께한 삶이 행복했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좀 더 빨리 아픈 걸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후회와 자책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간혹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봐 교감을 나누기가 무섭다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떠난 아이들과 교감해 본 결과 가족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아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정 섞인 서운함을 털어놓는 경우는 있었지만 가족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뱉어내는 동물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간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동물이랍니다.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흐르면 동물들의 육체적인 아픔은 점점 옅어지고 그들의 에너지는 행복했던 기억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한동안 가족들 곁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자신이 곁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우리 칸초는 살아있을 적에 항상 저희 왼쪽 어깨 주위에 잠을 잤어요. 떠나는 날에도 그랬습니다. 늘 누워있던 자리에 누워 숨을 거뒀죠. 칸초가 떠난 뒤에 나머지 5고양이 중 누구도 침대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항상 침대에서 잠을 자던 아이들이었는데 며칠간 아무도 침대에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주르에게 물어보니 침대 위에 칸초가 있어요. 저희는 엄마가 칸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라고 지켜봐 주는 거예요. 라고 말해서 눈물을 쏟은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잠결에 칸초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는 경험을 몇 차례 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디선가 문득 떠난 아이의 오줌 냄새, 입냄새를 맡거나 잠결에 우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선반 위에 올려뒀던 멀쩡한 물건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펜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헛것을 보거나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감을 나눠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동물들을 제법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이 이별이 괴롭고 슬픈데 그 와중에도 가족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니 동물들이 죽은 뒤에도 가족 곁에 머무르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슬퍼만 하느라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사과의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좋아요. 동물들이 아직 우리 곁에 머무르는 동안 그 마음이 모두 전달될 테니까요. 펜로스 증후군을 이겨내는 방법은 펜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아픔을 쉽게 털어버리기는 힘들지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다음은 펜로스 증후군으로 힘들 때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제 경험을 토대로 적어본 것입니다. 부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슬픔을 참지 마세요. 모든 일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지하면서부터 평안해집니다. 물론 아이가 떠난 상황에서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일이라는 것이 엄마들의 마음이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내 스스로 부족했다고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아픈 일은 줄어들 거예요. 사랑하는 동물 가족과 이별한 후에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감정을 드러내세요. 울고 싶은 만큼 울고 아픈 만큼 아파한 뒤에야 마음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슬픈 감정들이 쌓여 마음의 응어리로 남으면 덜어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남김없이 비워내세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슬펐던 일도 행복했던 순간도 모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떠난 아이에게 편지를 쓰세요. 일기를 쓰듯이 떠난 동물에게 하루하루 이야기를 전하세요. 추억을 되새기며 울고 웃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좋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하듯이 적어 내려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애틋한 마음이 동물에게 가 닿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편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떠난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나 봉사를 하세요. 떠나간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나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기부나 봉사를 하세요. 이런 뜻깊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다른 동물들에게 나눠준 사랑의 에너지가 떠난 내 아이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되어 전달될 거예요. 동물들과의 사후 교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물의 시간은 평균 수명으로 계산했을 때 사람의 시간보다 5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사람의 하루가 동물에겐 5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렇기에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지요. 저에게도 가슴에 묻은 동물 가족이 셋이나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포근한 채취와 온기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떠난 경우라면 이별의 순간을 준비라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려인들은 사랑하는 나의 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뒤의 삶이 어떤지, 이제 더 이상 아프지는 않은지, 가족들이 보고 싶어 울고만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고 걱정되지만 알 길이 없으니까요. 저는 동물도 사람도 육체를 벗어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후 세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동물들과 교감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던 제가 동물 친구들로부터 사후 교감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후 교감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동물 교감사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동물 교감을 나눈 뒤 체험해 본 적도 없는 사후 세계를 알아가면서 삶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애정이 샘솟았고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동물들은 사람처럼 앞만 보며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처럼 미래를 위해 투자하거나 저축하지 않고 그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은 느끼지만 사람처럼 후회와 미련을 오래 남기지 않고 지혜롭게 상황을 받아들인답니다. 간혹 급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보통 이러한 기간을 49일로 봅니다. 이것은 떠난 지 7일마다 제를 올리는 사람 기준의 제사가 아닌 대략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동물들은 사람의 영혼처럼 오래도록 떠돌지 않으므로 굳이 굿이나 천도제 같은 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내 동물이 가는 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는 등 각자 편한 방법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 비해 생사에 대한 수능이 빠르다 보니 때로는 사후 교감 시에 밝은 모습으로 잘 지내는 동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의 해맑은 모습을 반려인에게 전달해주면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서운함을 느낀다는 분도 간혹 있답니다. 제가 만나본 사후의 동물들은 대부분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었습니다. 간혹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전의 아픈 모습,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과 이별의 아픔 때문에 교감 중에 엉엉 우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떠난 지 좀 시간이 흐른 아이들은 훨씬 초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다음에는 그곳에서 각자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다음 생을 준비한다고 해요. 주로 어린 아기 영혼들을 돌봐주거나 이제 막 가족과 이별해서 슬픔에 가득 찬 다른 동물들을 마중 나가는 일, 위로하는 일 등을 하면서 다음 생에 필요한 것을 배워가는 거지요. 환생에 대해서는 종교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겁니다. 환생이나 죽음 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던 저는 신기한 경험을 통해 동물들도 사람처럼 환생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후 세계나 환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간혹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중에서도 사후 교감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다만 진위 여부에 관한 논쟁을 떠나 반려인의 마음과 떠나는 동물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점에서 사후 교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났을지라도 고유의 에너지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사후 교감은 살아있는 동물과의 교감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영국의 페넬로페 스미스는 동물과의 교감은 영혼에서 영혼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애니멀의 어원인 애니마는 영혼, 정신을 뜻하는 말로 모든 동물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은 동물과 사람 간의 영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교감은 흔히 영혼 교감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샤머니즘의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것을 사후 교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와의 교감은 이제 막 교감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힘든 작업임에 틀림없어요. 따라서 사후 교감은 살아있는 동물과의 교감이 정확해지고 자신감이 생긴 뒤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해별님이 쓴 너의 마음을 들려줘 펜루스 부분 읽었습니다.